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명의 농부가 논에서 벼를 베고 있다. 한 사람은 허리도 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논두렁에 앉아서 쉬어가며 일을 한다. 하지만 저녁에 수확량을 비교해 보니 오히려 쉬면서 일한 농부의 벼가 훨씬 더 많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정답은 쉬면서 낯을 갈았기 때문이에요. 세일즈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고객도 만나고 상담도 하는데 실적이 없는 영업인들이 있다. 이들 또한 무딘 낯으로 일을 해서 그렇다. 상담 대비 판매 확률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부가 낯을 갈듯이 상담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간혹 영업 후배들이 저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일즈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한다라는 게 뭐예요? 세일즈에서 잘한다라는 것은 실적을 만드는 거예요.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상담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세일즈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회사에서 나오는 각종 팜플렛이나 브로셔는 기본이고 상담 목적에 맞는 자료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 자료는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 의외로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많다. 따라서 통계나 정보를 인용할 때는 철저한 사실 확인이 기본이다. 또한 자료는 고객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료와 함께 세일즈 화법을 준비해야 한다. 첫 만남 시에 어색한 분위기를 깨워줄 가벼운 대화, 이걸 전문 용어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음을 깨뜨린다, 분위기를 유하게 만든다, 릴렉스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벼운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상담의 종결, 판매, 권유, 클로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클로징에 이르기까지 세일즈 프로세스에 맞는 기성정결의 정형화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거절에 대비한 화법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사전에 예상되는 거절의 유형별 응대 화법을 만든 후 그것을 외우고 감정을 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담 준비의 기본은 자료와 화법이에요. 먼저 세일즈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요즘은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새로운 것은 없어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만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화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똑같이 사용하는 화법. 매뉴얼에 의례적으로 적혀있는 그런 화법으로는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화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밤을 새워서 만든 취사 선택해서 만든 자료, 그 자료에 기가 실리는 거예요. 내가 거울 앞에서 수백 번 되뇌우고 외우고 감정을 실어서 시연하고 연습했던 화법에 기가 실리는 거예요. 이 기운이 고객을 감동시키고 고객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객과의 상담은 자료가 제시하는 사실, 팩트에 세일즈 화법을 가미하는 행위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세일즈 자료는 원재료고 세일즈 화법은 양념이다. 원재료도 잘 준비를 해야 하지만 양념을 잘해야 맛이 나는 법이다. 세일즈는 무작정 열심히 고객만 만난다고 실적이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다. 영업인은 활동에 나서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화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잘 준비한 세일즈 화법이 상담을 진전시킬 수 있고 판매에 이르게 한다. 상담은 자료가 제시하는 사실에 세일즈 화법을 전개하는 행위예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자료는 재료고 화법은 양념이에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를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슈퍼마켓에 가보면 수많은 재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재료,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의 재료를 취사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취사 선택한 후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화법을 전개하는 거예요. 유능한 요리사는 신선한 재료를 잘 선택을 하고 또 양념을 적절하게 가미하는 능력이 있듯이 유능한 영업인은 고객이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능력과 거기에 맞는 세일즈 화법을 구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화법의 양념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법의 조미료. 세일즈 화법은 고객을 설득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고객을 설득하는 말은 사실만을 말하기보다는 사실에 적절한 수식어를 붙여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바로 이 수식어가 화법의 조미료, 영어로는 시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고기가 익는다, 찌개가 끓는다 라는 사실적인 표현에 지글지글이나 보글보글을 첨가해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다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듣기만 해도 고기가 맛있게 익고 찌개가 먹음직스럽게 끓고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바로 이 지글지글과 보글보글이 시절이며 화법의 조미료다. 좀 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은 눈이 참 예뻐 하고 눈이 예쁘다라는 사실만을 표현하기보다는 당신의 눈은 백조가 노니는 호수 같아. 난 그 호수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라고 시절을 붙여서 말하면 농담이라 하더라도 아내는 감동할 것이며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와 같이 똑같은 사실이라도 적절한 조미료를 첨가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법이 된다. 화법이라는 것은 사실에 적절한 수식어를 가미해야만이 화법이 된다. 세일즈 화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런 수식어를 가미해야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화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화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때도 특징이나 장점, 또 사실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시절을 붙여서 표현하는 연습을 일상 속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팜플렛은 하나같이 사실만을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만 배포해서는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인의 세일즈 활동은 팜플렛이 제공하는 사실에 조미료를 첨가하는 행위, 즉 화법을 전개하는 일이에요. 화법의 조미료는 실적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므로 열심히 개발을 해야 한다. 다만 음식이든 화법이든 조미료가 지나치면 그 맛을 오히려 잃는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화법의 조미료는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버를 해버리면 역효과예요.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이 화법의 시절을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 지인이 외국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알았대요. 여행을 하고 쇼핑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는 영어는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파는 영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외국 여행 가서 쇼핑 가서 하우머치만 이야기해도 다 통해요. 점원이 알아서 다 소통해줘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파는 영어를 하는 거거든요. 화법도 똑같은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거는 파는 화법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화법이 화법의 최고봉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동네에 약장수들이 오면은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했어요. 분명히 가짜 약이고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희한하게 쇼가 끝나고 나면 어른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약을 사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고 약장수가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약장수는 최고의 세일즈 화법을 가진 최고의 영업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어릴 적 영업의 대가였던 약장수의 세일즈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시장에서 약장수가 약을 파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은 정형화된 강력한 세일즈 화법을 가지고 있었다. 약장수의 세일즈 화법은 4단계다. 약장수는 화법을 전개하기 전에 우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세일즈의 마당을 깐다.
제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마술쇼나 차력쇼, 원숭이쇼 등을 통해 일단 잠재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군중이 모이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본격적으로 세일즈 화법을 전개한다. 여기까지가 우리 세일즈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얼음을 깨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고객의 관심사나 고객이 흥미를 가지는 주제로 분위기를 릴렉스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그런 후에 화법을 전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애들은 가라. 제품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가망 고객을 가려내는 작업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례를 들어가며 제품의 효용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설명을 해요. 세 번째 단계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기간 한정, 수량 한정, 특별 가격, 특별 판매 등을 통해 즉시 구매 시에 이득을 나열을 한다. 홈쇼핑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다. 네 번째는 일단 한번 잡숴봐.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력한 클로징 화법이다. 일단 한번 사용해보고 선택해도 된다는 강력한 클로징 방법이다. 사용 후 반품과는 계약 철회를 약속한다. 약장수의 세일즈 화법은 체계적이고 자연스럽고 강력하다. 그래서 안 사야지 하면서도 결국 사게 되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약장수 세일즈 화법은 세일즈의 교과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약장수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약장수는 제 세일즈의 큰 스승님이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릴렉스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애들은 가라. 가망 고객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하고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점 핵심을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망설이는 고객에게 구매 시의 이득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거절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단 한번 잡숴봐. 강하게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빨대부터 꽂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강한 클로징이에요. 일단 한번 먹어보고 효능이 없으면은 반품을 해도 좋다, 철회를 해도 좋다라고 강력하게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장에서 약을 파는 약장수도 정확한 정형화된 화법에 의해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영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업인에게 정형화된 세일즈 화법은 필수다. 첫 대면부터 상품을 판매하는 최종 과정까지 기승전결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절 응대 화법, 클로징 화법 등의 결정적인 마무리 화법을 준비해야 한다. 기승전결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클로징까지의 시나리오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거절에 대한 응대 화법도 만들고 마지막 클로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법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법에는 감정이 실려야 한다. 시집을 보고 읽는 시와 외워서 없는 시는 듣는 이의 입장에서 완전히 감동이 다르다. 노래방 화면을 보고 따라 부르는 노래와 외워서 부르는 노래는 듣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 것으로 체화되고 감정이 실려야 듣는 이가 감동한다. 그래서 가수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최대한 가사에 몰입한다. 복장도 외모도 감정도 가사에 오롯이 집중한다. 세일즈도 마찬가지다.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상품이든 세일즈 자료가 제공하는 사실에 영업인의 화법이 가미되어야 판매가 이루어진다. 세일즈 프로세스에 맞는 정형화된 화법은 물론이고 이를 표현하는 표정, 눈빛, 말투, 말의 고저 장단, 입술의 떨림, 볼의 홍조까지 연출해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프로 영업인의 세일즈 화법이다. 세일즈 화법은 단단히 닫혀있는 고객 마음의 문을 여는 강력한 무기다. 쉼없이 개발하고 연마해야 한다. 세일즈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약장수 세일즈 화법은 세일즈의 교과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분위기를 릴렉스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애들은 가라 가망 고객을 발굴해내고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점을 어필을 하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거절 처리를 하고 일단 한번 잡숴봐. 강하게 클로징을 한다. 이 화법에 살을 붙이면 세일즈 화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약장수 화법을 대입해서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만의 정형화된 화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